반갑습니다. 주식코치 황민영 멘토입니다. 제가 2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자, 2부에서도 역시 1부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 종목 상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역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계속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주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시장이 조금 처지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달리 생각해 보면요, 1월부터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과 달리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견조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무래도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현재의 추이대로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코스피 지수도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음 주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걱정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됐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2부,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네. 1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13,000원의 비중이 10%예요. 예, 예.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13,000원이에요. LG 디스플레이를 13,00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올해 초나 아니면 지난해 말쯤 그때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지난해 말쯤요. 아, 그래요. 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딱 저점이었네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13,000원부터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의 특성상. 그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분위기도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지가 사실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네. 일단 실적은 좀 안 좋은 이제 실적의 그 다음에는 분명히 또 조금씩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한 번씩 탁탁 이제 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기간을 얼마나 두고 이제 혹시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장기도 괜찮아요. 장기 괜찮아요. 네. 네, 장기가 괜찮다면 저는 너무 장기는 아니고요. 가격으로 그냥 2만 원 정도를 보고서 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이 정도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간 대비 효율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가격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가 적정해 보여요. 끌고 가시면 되거든요. 예, 아시겠죠? 이거 전에도 네. 사고 팔고 해갖고 네. 계속 이 종목 내려가면 또 사고 이랬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게 궁합이 좀 잘 맞네요. 이번에도 수익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아무리 나하고 궁합이 잘 맞고 나에게 수익을 잘 주는 종목들도요. 갑자기 앞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기다렸다가. 다음에도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케어랩스요. 어떤 거요? 케어랩스. 아, 헤어랩스. 매수하는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300원에 15%요. 9,300원에 15%요. 네. 자,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이 종목은? 네, 급등 나올 때. 급등 나올 때요. 네. 아이고, 그때 딱 근데 거의 최고점인데요. 급등 나왔을 때. 네. 네. 아, 그래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았네요.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그죠? 단기로 일단 보시고 들어가신 거. 단기나 스윙으로 봤습니다. 단기나 스윙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는 좀 지났는데
약간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날 네. 매수하신 거죠. 비대면 치료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거래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죠? 차트 그래도 좀 보고서 매매를 평소에 하시죠. 차트를 보면서 네. 그죠? 이날이 지금 보면 거래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물었는데 사실 윗꼬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막 주가 올라가고 막 거래 튀고 이때 윗꼬리를 물면 보통 사람들은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건 고점 신호가 아니에요. 충분히 단기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봉들이 이 고점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고점 위에서 이 그 꼬리죠, 꼬리. 윗꼬리에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몸통 부분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꼬리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내려왔지만 결국은 지금 꼬리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건 아직 시세가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거래가 살짝 들어왔네요. 그죠? 그리고 네. 탁 내려와서 이때 일부 물량들이 약간의 분산이 좀 일어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이때 들어왔던 이 거래들은 아직 좀 잡혀 있는 거라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반등 줄 때 그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워낙에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저는 일단 9,5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가세요. 차라리. 타이밍이 좀 안 맞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네. 지금 저 비대면 진료가 얘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8,3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괜찮을까요? 저는 비대면과 관련된 그 이제 이슈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나왔던 거예요. 그죠? 나왔던 이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의학계하고 지금 약간의 계속 이제 서로 간의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대면이라든지 이제 US라고 얘기하죠. 이쪽이 좀 크게 성장하기에는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에서도 이제 이슈들은 있었지만 단순 테마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이제 역시 단발성 이슈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케어랩스는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가볍게 가세요. 그냥 가볍게. 처음에 그냥 네. 가볍게 좀 보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급등 나왔을 때. 단가 좀 낮춰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굳이 단가 낮추지 않아도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올라왔을 때 이거 흐름 아직 안 깨져. 흐름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반등 나올 때만 잘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9,500원?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실패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MDS 테크 네. 2,660원에 30%인데요. 2,660원에 30%요? 예, 마감 가격인데요? MD 예. 스테이크? 이 종목은 제가 네. 작년서부터 무상증자 전서부터 계속 투자해서 그래요? 예, 수익을 좀 많이 봤는데 네. 이번에도 또 팔았다가 네. 다시 2,660원에 매입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떻게 전망이 또 나한테 수익을 또 더 줄 건지 궁금해서. MD 스테이크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네. 이 회사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편안하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 편안하게 매수해서 잘 네. 끌고 가면 수익이 잘 났던 기업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좀 단기로 막 무서워요. 들어갔던 종목들이 막 빠져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의 네.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나 좀 이제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엔데스테크는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과도한 관심이 그렇게 주진 않아요. 네. 엔데스테크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스마트카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율주행카라고 얘기하죠. 네, 거기에서 MD스테크는 큰 강점을 갖고 있고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뭐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계속 이제 신기술에 대한 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심들이 예, 집중이 예.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MZ스테크는 한 가지예요. 지금 매수 가격에서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확 누를 수 있어요. 변동성이 네.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확 네. 눌려서 2,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무섭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또 예. 기다리면 다시 턱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예, 예. 아시겠어요? 뭐 예, 그 예. 놀이공원 가면은 막 이제 막 바이킹 같은 거 아시죠? 막 이렇게 확 왔다 네. 갔다 그런 것처럼 네. 내려갈 때 막 가슴이 막 쓰리죠. 근데 또 예. 올라갈 때는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아, 이렇게 그래요? 거래가 들어오고 등락이 아. 좀 심할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파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중에 예. 3,000원 정도에 그냥 걸어두세요. 3,000원 그냥, 정도에. 그냥 걸어두시면 그냥 걸어두고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예, 그거 예. 보고서 팔려고 하면 나중에 늦어가지고 또 못 팔아요. 저도 크게는 안 바라거든요. 네. 한 10%, 15%만 되면 저는 그래요? 계속 팔았어요, 이거를. 자, 근데 그래서 그때하고 예, 지금 예.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뭐 10%보다 또 짧은 수익이라도 그 수익이 예, 나면 예. 팔아야 돼요. 예, 예. 네. 그러니까 3,000원 다음 주부터 3,000원에 걸어놓고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할인지주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00원에 네. 24%. 1,500원에 24%요. 네. 하림지주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현금 배당도 있었고 주가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 24% 1,5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21년도. 와, 이거 어떻게 기다리셨대요? 뭐 2021년도에. 워낙 이 회사 자체가 실적 베이스가 나쁘지 않아서 네. 예, 그쵸.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좀 바닥을 찍고 21년 초에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을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1,000원 좀 넘는 가격에 샀다가 최근에 네. 이제 한번 상담 받고 이제는 추세를 돌린 것 같다 해갖고 조금 추가 매수를 했다가 예, 엊그저께 이제 네. 11,000원 돌파했을 때 비중을 조금 덜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엊그저께 비중을 좀 덜어내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수익위에서 덜어내신 거네요, 그죠? 네, 올라왔을 때 네, 아주 11,300원 크진 올라왔을 않지만 때, 수익 그죠? 내고 네. 어쨌든 좀 덜어냈어요. 할인지주가 이제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베이스가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계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죠? 네. 실적은 꾸준하지만 이 기업이 성장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할인지주나 뭐 할인이라는 회사도 지금 보면 주가가 주가 변동폭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약간의 그 변동폭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할인지주의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올 때는 팔고 나와야 돼요. 올라올 때는. 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사놓고 올라올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놓고 올라올 때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2021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그때 사셨다는 건 2022년도에도 한번 수익이 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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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팔지 않고 이번에 파신 거죠. 좀 기다렸다가. 네. 그거는 어쨌든 팔지 못하면 떨어져요. 그죠? 하지만 네. 나중에 기다리면 또 기회를 줘요. 네. 일종의 계속 왔다 갔다의 등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거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끌고 간다라는 개념은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있죠. 아니면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면 지금은 이제 올라오면 팔고 이런 거래를 좀 하셔야 돼요. 할인지주가 대표적인 이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상승은 또 많이 왔어요. 저는 이번에 나머지 물량은 11,500원 있죠. 네. 11,500원. 거기 도달하면 그냥 차라리 팔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전량상.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9,000원이든 8,500원이든 이 가격대 밑에 있을 때 사놓고 올라오면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우리기술투자 5,26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 네, 우리기술 투자를 매수하셨어요. 5,260원에 50%.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이 종목은? 최근이신 것 한 같은데. 3, 4일 전에 그렇죠. 그 거래량이 실린 다음에 거래가 떨어지면서 한 번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역시 떨어지는 칸을 잡는 게 아니라고 요번에 계속 네. 한 며칠 만에 10% 넘게 손실 중인데다가 네.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미국발 악재가 터졌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거 네. 당장 원래는 그 토큰 그 증권형 토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좀 그때- 괜찮을 거 그쵸? 싶어가지고 네. 조정 받을 때 들어간다고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취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제 올라갔다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한 번 더 눌려버린 거예요, 주가가. 예. 나름 이제 약간 그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서 이제 수익을 좀 단기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관련주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그 합법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코인에 대한 그 합법화인 거고, 좀 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코인 쪽에 대한 그 세금, 이제 세금을 또 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제 코인 시장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그래요. 테마예요. 결론은 테마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STX 뭐 거래소 파산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좀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테마가 나왔을 뿐이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무리기술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 지금 아직 테마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떨어져 있지만 반등은 나와요. 이게 코인 관련주나 아시겠지만 그 코인의 가격도 그렇고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밀릴 때도 굉장히 크게 밀리고 갑자기 다음날 웃으면서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좀 큰데 비중이 50%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비중 조절 잘못하신 거고 욕심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10%였다? 그러면 조금 덜했을 거예요. 근데 비중도 많고 주가도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데, 이 종목은 지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줘요.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욕심은 부리지 말고 5,500원 정도의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반등은 주긴 주나요? 아니 요번에 거래 들어왔고요. 터져가지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악재와 호재는 계속 있었어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 거래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거래 줄었잖아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밀렸지만 여기서 크게 물량들이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아직은 잡아주고 있어요. 이 주가 자체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5,500원에 팔고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변동성은 커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네. 예. 위험한 종목은 그만큼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고생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다음부터는 이거 좀 명심하시고 하고 싶으면 조금만 하세요. 비중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해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제가 그 파라다이스를 네.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21,000원에 했거든요. 그래요? 예,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한 거. 근데 한 15%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팔 기회를 안 주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얼마 정도까지 가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28,000원대인가 사가지고 아.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수고하셨는데. 21,000원을 아. 바로 지금까지 네. 한참 해서 한 900주 정도 맞춰놨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계좌에서 한 15% 정도를 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올해 또 3년 이상 처음에 28,000원에 매수했고 추가 매수까지 해서 단가가 낮아졌고 근데 예, 예. 보니까 21,000원까지 낮아졌는 상태에서 계속 안 왔 거의 왔다가 빠지죠. 그죠? 아쉬운 아,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21,000원 근처 2만 원 부근에까지 왔다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도 네. 팔지 않고 기다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또 다음에 19,000원 왔을 때 못 팔죠. 이때 이렇게 2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또 다음에 예. 보니까 또 그 18,000원 왔을 때 또 못 팔죠. 점점 낮아지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다시 왔단 말이죠. 18,000원, 뭐 19,000원 가까이.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다 보면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위가 고점 되는 거 아니야? 또 팔아야 될까?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항상 시장의 분위기는 많은 변화가 있고요. 달라져요.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도 지금 결국은 이 회사는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카지노 쪽에서의 고객은 외국인이에요. 예. 외국인 중에서 예전에는 일본의 고객들이 굉장히 VIP가 많았는데요. 예. 지금은 중국의 고객이 VIP가 많아요. 예. 중국도 근데 보면은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풀리면서 예. 풀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네. 약간 그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좀 신경전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왜 중국 단기 비자 허용시켰거든요. 이제 좀 아, 풀려가기 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올라오고 예,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예.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예. 그냥 오래 기다렸는데 아쉬워요. 네. 저는 그냥 끌고 와서 21,000원 넘어갔을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예. 있어요. 차라리 21,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어떤 종목인가요? 상담 받으신 종목은? 자, 여보세요?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각자 다른 이제 멘토님들께서 이제 강연회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입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지금 광명시 쪽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광명시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해당 지역 주변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참여 가능하고요.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이든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막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풀지 못하면 결코 내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직접 부딪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게 돼요. 오프라인 강연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강연회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누구나 와서 편하게 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듣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점심시간 이후죠. 1시부터 해서 광명시에서 강연회가 있다는 거 뭐 주변에 꼭 참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연회 일정 안내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연결하지 못했던 전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안난티요. 9,200원에 30%예요. 9,200원에 30%요. 네네. 그래요. 자, 이 종목 매수를 하신 게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어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나요, 혹시? 네, 추가 매수한 거예요. 아, 추가 매수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리조트라든지 뭐 부동산 쪽, 골프장 뭐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난티라는 회사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막 골프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아난티라는 회사를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도 역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그 사업들은 결국 우리가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지 그만큼 이익이 나는 그런 이제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굉장히 또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비중이 30%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에서는 팔 수 있는 회사예요. 아, 다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올라가다 좀 떨어졌죠. 네네. 그리고 거래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면서 올라가요. 그렇다는 건 아직 그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어요. 약간 처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것만 좀 참는다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팔고 나오면 손해 안 보고 팔고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중도 큰데. 그러면, 그죠? 네, 그러면 더 매수해도 될까요? 30%는 충분합니다. 더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만약에 빨리 팔고 싶어요. 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요. 근데 빨리 팔고 싶어도 제가 볼 네. 땐 지금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걸 다른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네. 만약에 아난티를 추가 매수하면 내가 추가 매수한 금액은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네네. 근데 다른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빨리. 네네.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 치고는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 마음 자체가 조급함이에요. 주식은 그 조급함을 버려야 이익이 나요. 아마 그러면은- 추가 매수하면 이 주가 또 거기서 떨어져 봐요. 떨어지면은 더 힘들걸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산 단가는 올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그 정도 네. 가격은 괜찮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 네.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거나 그냥 가져가서 빠져나오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네. 그 기간으로 봤을 때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 YG 플러스요. 네. 제가 목표가를 크게 안 잡았는데 어저께 크게 터졌다가 지금 많이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또 빠지는 건가 싶어서. 아, 그래요. 자, 지금 매수하는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매수가는 6,500원이고요. 네. 20%요. 6,500원에 20%요. 네, 어저께 6,000원 뚫었길래 이제 가나보다 했더니 다시 주저앉았어요. 걱정돼요? 오래 되신 거예요? 매수하신 지? 네. 6,500원이면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 8월쯤에 7월이나 8월쯤이었나 보네요. 그죠? 매수한 데가.
자, 보세요. 수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자, 근데 보세요. YG 플러스. 근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회사는 이제 주가의 그 변동이 좀 커요.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고의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매수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크게 나요. 그걸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손실을 감내하고도 그래, 난 조금 위험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YG 플러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걸 지금 금요일 날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걱정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차트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차트의 흐름을 좀 잘 보거나 뉴스 체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네. 네. 지금 보면은 어제 거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네. 지난 금요일 날 거래가 이 거래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모른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딱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런 걸 캐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미 하신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만 말씀드릴게요. 자, 네. YG 플러스는 최근 들어서 거래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이거는 매집되는 거래예요. 매집이라는 매집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주가 올라와서 윗꼬리 쭉 밀고 내려왔죠. 이거 지금 음봉이고 걱정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금요일 날 봉도 분산이 아니라 매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거래 들어오면서 매집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지난 금요일도 매집봉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고요. 6,500원. 그냥 차라리 6,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6,500원에 매도 걸어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매수 가격에서. 네. 네. 보고서 팔지 마세요. 보고서 팔면 못 팔아요. 6,000원까지 주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6,500원에 매도 주문 딱 걸어두세요. 올라오면 팔리게. 저는 갈 일이 없죠.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거 더 욕심부리잖아요. 분명히 네. 손실 납니다. 네. 나의 상황에 맞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욕심 부리면 무조건 손해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6,500원에 걸어서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래 걸려갔죠?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돌반도체요. 서울반도체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은요? 1,500원에 20%요. 1,500원에 20%요. 예, 아이고,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네요. 아이고. 예? 최근에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수익이 좀 컸었는데. 예, 그가 조금요. 자, 아직은요, 이 반도체 지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갈 시기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들썩들썩거리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막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초기에 올라오면서 이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큰 애들이죠. 그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면서 IT 쪽이 움직였던 거고요. 서울반도체는 끌고 가려고 하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혹시 서울반도체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좀 끌고 갈 생각으로 매수하신 건가요? 예, 네. 그러면 올해 그냥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1년 정도? 저는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려면 차라리 1년 끌고 간다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1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본다면 12,000원에 팔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올해 그냥 1년 정도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연말.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1년. 네. 그게 연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은 저는 나중에 한 16,000원 정도 왔을 때 연락을 다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본다면 16,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네, 포스코 케미칼 네. 19만 9천 원에 15%요. 포스코 케미칼. 자, 19만 9천 원. 네. 자, 매수 지금 가격이 19만 9천 원에 15% 매수하셨는데요. 예. 자, 보겠습니다. 매수를 가격을 보니까 근래에 뭐 1월 말?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1월 달이나 그쯤에. 원래는 네. 여기 18만 9천 원에 제가 네. 한 2개월 됐나 그때 사놨다가 이게 네. 추세가 오르길래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했죠. 추가하셨군요. 예. 와, 여기서 또 추가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예. 주가가 워낙에 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원래 10% 갖고 있다가 5% 더 추가한 거예요. 근데 왜 안 파셨나요? 이 종목은 수익이 좀 나셨는데? 아니 뭐 네. 당장 뭐 얼마 났다는 것보다도 네. 이게 좀 계속 갖고 있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를 딱 이제 보면요. 네네. 지금 올라왔던 시기가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까지예요. 거의 7년간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올라오면 조정을 줘요. 누르잖아요. 그죠? 네. 또 올라오고 나서 또 조정을 줍니다. 네. 또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줘요. 근데 이 조정, 네. 하락하는 시기가 1년 정도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빠져요. 예. 올라온다면. 그럼 지금 여기서 이미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1년에서 1년 반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거 기다리다가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에 거래 동향을 본다고 해도 약간 눌릴 만한 자리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파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그래요? 떨어지면 사세요. 또 떨어져요, 분명히. 지금 예. 판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떨어집니다. 예. 차라리 예. 그때 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용민입니다. 네. 네,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네. 8,91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요. 예. 지금 매수 가격이 8,710원에 20%. 뭐 이거 그 금요일 날 종가네요? 예. 네, 종가에 사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 종가에 샀어요. 종가에 사셨어요? 네. 종가에 사셨는데 그 하루 만에 지금 연락을 주셨어요. 네. 자, 지금 현대 에버다임을 보니까요. 예. 튀르키예 그 지진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안 그래도 그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재건 관련주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셨는데 좀 잠깐 볼게요. 좀 체크를 해보죠. 타워 크레인, 중장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터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지원도 좀 많이 갔어요. 서로 간에 약간 유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만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없거든요. 우리가 그 예상을 할 뿐이죠. 그죠? 지금 이제 그 터키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복원에 대한 수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시나리오고 아직은 되진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 테마인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도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 확실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해지기 전에는 다들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또 약간 그게 아닌가 싶으면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을 해서 단기에 그냥 수익 나면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 질질 끌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니야? 실망감으로 떨어지는 하락이 훨씬 더 커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 상승보다는. 그래서 현대에버다임은 일단 뭐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아직 이 복구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아직 그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들이죠. 아직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 전에도 올라갔다 빠진 거 보면은 뭐 9% 올라갔다 빠지고 막 했잖아요. 예. 단기에 지금 거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기준으로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9,000원 넘어가면, 즉 9,000원 200원, 2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그냥 팔고 나오자라는 거죠. 이 자리를 넘어가면. 예.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아쉽다 싶으면은 그냥 한 5%라도 좀 남겨두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올라갔을 때 한 15% 팔고 5%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네. 20% 다 가져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홍명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17,500원에 10%요. 17,500원이요? 네. 17,500원. 이거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글쎄, 이렇게 막 뭐 뉴스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막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뭐 막 그렇게 좀 그 듣는 게 좋아서 사봤어요. 이 뉴스, 요즘에 그 AI 뉴스가 좀 핫하죠? 네네, 뉴스에 워낙 막 많이 그냥 나오죠, 뭐 그죠? 그 이해는 잘 못하지만 막 좋은 소리 같아요. 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사업 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네네. AI라는 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예. 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필요해요. 네. 이제 우리 반도체는 두 가지의 그 역할로 나뉘거든요. 네. 이제 어떤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예. 지금 그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 수혜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AI 인공지능 이 뉴스가 언제부터 나왔던 건가요? 옛날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바둑대국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죠? 그때도 그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가 AI 컴퓨터였어요. 인공지능. 아, 네. 예. 그래서 그때도 AI 막 테마주들이 막 올라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새로운 체계의 변환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챗 GPT라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일과 함께 이제 이쪽이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을 했지만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어쨌든 올라가면 빠져요.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아직은 그 시세가 올라가다가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쉬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다시 움직이면 그냥 18,000원 넘어가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네. 이거 고작 3일 동안 빠진 것 뿐이에요. 고작 3일 동안 빠진 것 뿐인데요, 뭐. 그 3일 계속 그냥 많이 빠지니까. 네. 봐봐요. 근데 제가 그 부동산 같은 경우 있죠, 부동산. 예. 그죠? 뭐 아파트가 지금 하루 이틀만 빠지고 있나요? 예. 지금 한 달, 두 달 계속 빠지잖아요. 1년 동안 계속 빠지지 않나요, 지금? 부동산하고는 그죠? 그렇죠. 왜 달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고작 10억,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일 뿐이고 이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몇백억, 몇천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팔고 또 올라가면 따라잡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따라잡고. 그러니까 손실해서 팔고 올라가고 꼭지에서 사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인드가 좀 이거를 좀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씩 차차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올라가면 잘 팔고 나오세요. 18,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오시아예요. 네. 오시아이 때문에 이게 변동이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몰타기를 조금 해야 할까 뭐 좀 궁금해서요.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매수가가 125,000원, 네. 20%. 12만 5천 원 20%요?
지금 추가 매수라고 하면 어떨까 지금 질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추가 매수 한다면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얼마나? 뭐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한 5%. 5%요? 네. 하지 마세요. 네. 5%에도 가격 변화 없습니다. 지금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죠? 네. 5% 해도 한 12만 원 정도일 거예요. 5천 원 정도만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날걸요? 가격 단가 떨어지는 게.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10%는요? 10%에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래요? 만약에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뭐 단가 확 낮추고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면 진짜 20% 더 사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사면 이거 굉장히 부담될걸요? 예, 돈이 네. 좀 액수가 그렇죠. 있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봐요. 지금 네. 상담을 할 때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할 필요가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은요. 이 종목이 과연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추가 매수 해야 돼요. 예.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OCI는 추가 매수 안 해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추가 매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 종목은. 예, 요즘에 좀 조금 가고 있더니 좀 주춤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계속 달리겠습니까? 네. 어떻게 계속 한번 올라가겠어요? 하지 않는 게 괜찮습니까?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네. 나중에 이제 사다가 안 올라가죠. 샀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속 터져요. 예.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13만 원까지 올라가서 14만 원에 팔고 나와야지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GS건설이요. GS건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3,800원에 9%. 33,800원에 9%요? 네. 이 종목도 좀 오래 되셨군요. 네. 그래서 약간 추매도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하셨어요? 조금 올랐다가 내려가네요. 이번 연초에.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 추가 매수를? 어느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한 2만 원, 2만 1,000원에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연초에. 그럼 단가가 원래 되게 비쌌나 봐요. 예, 한 4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원래.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좀 더 하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게 건설 쪽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지금은 안 될지. 좋죠. 지금 항상 주가라는 건 그래요. 이제 가까운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안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금리 앞으로 지금까지 올린 것보다 앞으로 올라갈 걸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올라갈 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설주들도 사실 거의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내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차라리 이제 최근에 추가 매수 한 21,000원, 뭐 22,000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15% 네. 그래서 추가를 하면은 그래도 3만 원 이하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해보니까는 훅 떨어지는 게 좀 덜하더라고요. 35,000원에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3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왜 못 갑니까? 그래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최근 그거는 2년간 지금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지지부진해가지고요. 네. GS건설 예전에 2020년도에 주가 막 지지부진했을 때 이때 보이시죠? 이때 사람들 간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거 봐요. 올라가기 전에 항상 주가 빠지고 지지부진할 때 사람들 관심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작 그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야 되는 건 우리 쌀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은. 네, 맞아요. 쌀 때 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악재가 있었고 이 악재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싸요, 비싸요? 싸죠. 그죠? 네. 싸서 지금 담아놓으면 나중에 수익 낼 수 있는데, 그럼 저는 지금은 좋은 가격이에요. 나중에 35,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35,000원까지.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시에 광명시에서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잠시 후에 광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